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드시나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도 좋아서 건강식의 대표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계란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잘못된 조합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나빠지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계란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저 건강하게 먹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왜 자꾸 아픈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 이 시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계란을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의 놀라운 성분과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주변 어르신들의 사례까지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삶은 계란 혹시 잘못 먹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씩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도 좋고 소화도 잘 되니까 건강식의 대표로 꼽히잖아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병원 선생님들도 계란을 권하시니까 믿고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계란도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란이 좋다길래 매일 먹었는데 왜 혈압은 안 떨어지고 부종은 더 심해지는 걸까요? 혹은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데 계란이 문제였나요? 라고요. 2023년 대한영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그중 68%가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모르고 매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전체의 절반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5년간 추적 조사 결과 잘못된 식습관이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계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계란과 함께 먹는 그 음식이에요.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특정 음식 조합은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혈관에 나쁜 물질을 쌓이게 하며 신장에 과부하를 준다고요. 건강을 위해 먹는 계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건강해지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 3가지와 계란을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계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계란 하나에는 정말 놀라운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60대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심하면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한테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고기는 소화가 부담되고 생선은 가시가 불편하고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죠. 이럴 때 계란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영양은 풍부하니까요. 계란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A, D, E, 그리고 비타민 B12까지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계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한국 시니어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계란 하나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걱정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2019년 미국 심장협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계란 1개에서 2개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레시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눈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 성분들이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세요. 계란을 꾸준히 먹으니까 머리가 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콜린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또 철분,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요.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아연은 면역력을 높이며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모든 영양소가 계란 하나에 다 들어있다니 정말 완전 식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계란도 특정 음식과 만나면 이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의 칼슘 성분이 특정 채소의 수산과 만나면 결석을 만들어요. 계란의 철분이 차의 탄닌 성분과 만나면 흡수가 안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과도한 나트륨과 만나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도 잘못하신 게 없어요. 계란이 좋다더라, 단백질이 중요하다더라 해서 열심히 챙겨 드신 거잖아요. TV에서도 신문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계란을 권하니까 믿고 드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오랜 시간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혈압약 먹으면서 계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은데도 모르고 위험한 조합으로 드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검사에선 별 이상 없다고 하던데 왜 자꾸 몸이 무겁고 붓는 걸까요? 혈관 건강 검사에서 수치가 나빠졌다는데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강해지려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정작 올바른 정보는 접하지 못하신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계란이랑 시금치 무침을 꼭 먹었어요. 둘 다 몸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러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리가 붓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식습관 때문이었다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원래 그렇다고 넘기셨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드시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 건강이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대로 배워두시면 내일부터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만났던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올해 67세이신 분인데요.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김 어르신은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남편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후로 본인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나까지 아프면 애들한테 짐이 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김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근처 공원을 30분씩 걸으셨어요. 식사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셨죠. 짠 음식은 피하고 기름진 음식도 줄이고 채소는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씩 거의 10년 넘게 드셨대요. TV에서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고기보다는 계란이 부담 없고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거였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대요. 몸도 가볍고 기운도 나고 주변에서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대요.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붓는 거예요.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여 있고요.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래요. 게다가 자꾸 다리가 붓고 피곤이 안 풀리고 소변을 보러 밤에 서너 번씩 일어나게 됐대요.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약을 먹는데도 140에서 1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죠. 검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신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김 어르신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약도 잘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김 어르신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분명히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답답하셨던 거죠. 딸이 걱정되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게 상담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어요. 어르신, 평소에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 저는 간단하게 먹어요. 삶은 계란 2개 하고요. 시금치 무침이랑 된장찌개 조금, 밥 반 공기요. 시금치 무침은 매일 드세요? 네, 거의 매일이요. 시금치가 철분도 많고 좋다잖아요.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영양 만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가 아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계란과 시금치를 매일 함께 드셨던 거예요. 점심은요? 점심은 보통 밖에서 먹는데요. 김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거 먹어요. 가끔 계란말이도 시켜 먹고요. 계란말이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세요? 단무지요. 계란말이엔 단무지가 최고잖아요. 또 하나 나왔습니다. 계란과 짠 음식의 조합이었어요. 저녁은요?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밥이랑 김치 조금요. 간장 좀 뿌려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세 번째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계란에 간장을 뿌려 드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봤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차 드세요? 네, 저 녹차 좋아해요. 밥 먹고 나서 항상 녹차 한 잔 마셔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던 거예요. 계란도 좋고 시금치도 좋고 녹차도 좋으니까 다 챙겨 드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조합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렸더니 김 어르신 표정이 정말 복잡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제가 10년 동안 잘못 먹은 거예요? 잘못 드신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김 어르신 눈에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벌써 신장이 나빠졌다는데 이제 와서 바꿔도 소용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날 상담이 끝나고 김 어르신은 딸과 함께 식단을 완전히 재구성하셨어요. 삶은 계란은 그대로 드시되 시금치 대신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곁들이기로 하셨어요. 계란말이 드실 때는 단무지 대신 상추를 싸 먹기로 하셨고요. 녹차는 식사 2시간 후에 드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짠 음식을 최대한 줄이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선생님, 아직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더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김 어르신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안 붓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오늘 확실해요. 그리고 일주일 더 지나니까 다리 부종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대요.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예전처럼 깊게 안 패이더래요. 1달 반쯤 지나서 병원에 다시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어르신 신장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요. 크레아티닌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어요.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김 어르신이 식습관 바꾼 이야기를 하셨더니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3개월째 새로운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신데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예전엔 아침마다 오늘도 피곤하네 하면서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수면도 좋아지셨어요. 예전엔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3번, 4번씩 깼는데 이제는 1번 정도만 간다고 하세요. 신장이 좋아지니까 밤에 소변을 자주 안 보게 된 거죠. 무엇보다 김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자식들한테 엄마 건강 괜찮아? 소리 안 듣게 된 거래요. 딸이 전화할 때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라고 하신대요. 자식들이 걱정 안 하니까 본인도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넘친대요. 얼마 전에는 친구분들이랑 등산도 다녀오셨대요. 예전 같으면 다리 붓고 힘들어서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김 어르신이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 어르신이 바꾼 그 식습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그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조합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을 마치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걸러지잖아요. 그런데 이물질이 섞인 물이 들어가면 필터가 막히고 정수기가 고장 나는 것처럼 우리 혈관과 신장도 똑같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단백질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오히려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진 상태라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신장은 하루에 우리 몸의 피를 약 40번 정도 걸러냅니다. 상상이 되세요? 하루에 40번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피가 하루에 40번씩 신장을 통과하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까지 돕는 게 바로 신장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40대에 비해 70대의 신장 기능은
약 30에서 40%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이미 약해진 신장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걸러야 할 노폐물은 많은데 걸러내는 능력은 떨어지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결석입니다. 계란의 칼슘과 특정 음식의 성분이 만나면 몸속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요. 마치 물때가 끼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나 주전자에 하얀 물때 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칼슘이 쌓인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되고 혈관 벽에 붙으면 혈관을 막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출산의 고통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옆구리나 등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소변 볼 때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두 번째 문제는 나트륨 과다예요. 계란 자체에도 나트륨이 있는데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희석하려고 수분을 붙잡아요. 그러면 혈관 속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압이 오르는 거죠. 시니어분들은 혈관이 이미 탄력을 잃은 상태라서 혈압이 오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신장은 이 많은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지쳐요. 결국 부종이 생기고 혈관도 손상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양말 벗을 때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거 다 나트륨 과다 때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영양 흡수 방해입니다. 계란에 좋은 영양소가 특정 성분과 결합하면서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요.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효과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란의 철분은 빈혈 예방에 정말 중요한데요. 차의 탄닌 성분과 만나면 흡수가 안 됩니다.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란 먹고 바로 녹차 마시면 계란의 철분은 하나도 못 흡수하는 겁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 드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좁아지고 신장은 망가지고 결국 고혈압, 부종, 피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노화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에요.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장 질환 환자의 약 45%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방법과 나트륨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계란이 나쁜 게 아니라 조합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입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부터 이 조합만 피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수산은 영어로 옥살산라고 하는데요. 식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약 750mg의 수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다른 채소들과 비교해보면 배추에는 10mg, 양배추에는 5mg 정도 들어있어요. 시금치가 얼마나 수산 함량이 높은지 아시겠죠? 계란의 칼슘과 시금치의 수산이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마치 파이프 안에 찌꺼기가 쌓이듯이 신장 속에 돌처럼 단단하게 뭉치는 거예요. 실제로 신장 결석의 약 80%가 수산칼슘 결석이라고 합니다. 신장 결석이 한번 생기면 재발률도 높아요. 10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50%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시금치는 철분, 엽산, 비타민 K가 풍부한 좋은 채소예요. 문제는 계란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금치는 따로, 계란은 따로 드시면 돼요.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을 드셨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시금치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 각각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면 수산 함량을 줄일 수 있어요.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치면 수산의 약 50%가 물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무침을 만들 때 꼭 데쳐서 만드시고 데친 물은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데친 물에 영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금치의 경우는 데친 물에 수산도 같이 나오니까 버리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삶은 계란과 짠 음식입니다. 계란 한 개에 이미 나트륨이 60mg에서 70mg 정도 들어 있어요. 많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단무지나 김치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단무지 한 조각에는 약 200mg에서 3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김치 한 접시는 약 500mg에서 800mg이고요. 간장 한 숟가락은 약 1000mg입니다. 시니어분들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 이하인데 계란 2개에 짠 반찬만 곁들여도 이미 절반 가까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3끼 다 먹으면 나트륨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은 이걸 걸러내느라 지쳐요. 결국 부종이 생기고 혈관도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혹시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경험 있으세요? 그게 바로 나트륨 때문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혈압약을 먹어도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리고 부종도 문제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요. 그래서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그럼 계란 먹을 때 뭘 곁들여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계란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세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상추, 오이 같은 거요. 이런 채소들은 나트륨이 거의 없고 칼륨이 풍부해서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작용해요. 나트륨이 수분을 붙잡으면 칼륨은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김치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계란과 함께 먹지 말자는 거예요. 김치는 다른 식사 때 드시거나 물에 살짝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고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삶은 계란과 홍차 또는 녹차, 커피입니다. 의외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삶은 계란 먹고 녹차 한 잔 하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탄닌은 차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철분과 결합하면 탄닌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탄닌철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몸 밖으로 배출돼 버려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열심히 철분 보충하는데 차 한 잔 때문에 효과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도 탄닌과 비슷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럼 차를 아예 마시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아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계란 먹고 나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지나서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계란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간에 차를 즐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계란을 드셨으면 9시쯤 차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란의 영양도 제대로 흡수하고 차의 좋은 성분도 누릴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삶은 계란과 시금치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두 번째, 삶은 계란과 짠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세요. 세 번째, 삶은 계란 먹고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차를 드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도 뚫리고 신장도 건강해질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삶은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도 뚫리고 신장도 건강해질까요?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삶은 계란 1개에서 2개를 드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것: 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상추, 오이, 당근. 이유가 뭘까요? 이 채소들은 수산 함량이 낮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계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C는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특히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리코펜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해독 작용을 돕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침 식사할 때 삶은 계란 1개,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 살짝 데친 브로콜리 1줌과 통곡물 빵 1조각, 그리고 물 1컵,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칼로리는 약 300kcal에서 350kcal 정도로 시니어분들 아침 식사로 딱 적당해요. 아침 식사 두 번째 예시는 삶은 계란 2개와 올리브유 드레싱한 양상추 샐러드, 채 썰은 파프리카 반 개, 그리고 잡곡밥 반 공기와 미역국 1그릇 짜지 않게 드시면 이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양상추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아요. 미역은 요오드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삶은 계란 1개와 바나나 반 개, 아몬드 5개에서 7개, 그리고 우유 1잔 또는 두유 정도 드시면,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드셔도 영양은 충분해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고 아몬드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조리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계란을 삶을 때는 완숙으로 삶되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완벽한 삶은 계란 만드는 법은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내 10분 정도 실온에 둡니다. 차가운 계란을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껍질이 깨질 수 있어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입니다. 계란이 완전히 잠길 정도의 물이 필요해요. 물이 끓으면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숟가락을 이용해서 천천히 넣으세요. 다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정확히 12분 삶습니다. 10분이면 반숙, 12분이면 완숙, 15분 이상이면 과숙입니다. 12분 후 즉시 찬물에 담가 식힙니다. 이렇게 해야 껍질이 잘 벗겨지고 과도하게 익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래 삶으면 왜 안 좋을까요? 15분 이상 삶으면 노른자 주변이 회색이나 녹색으로 변하는데 이건 철분과 황 성분이 결합한 거예요. 먹어도 해롭지는 않지만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영양가도 떨어집니다. 황 냄새도 강해져서 맛도 별로예요. 그래서 정확히 12분만 삶는 게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 보관법은 삶은 계란은 껍질을 까서 찬물에 헹군 뒤 냉장 보관하세요. 껍질을 깐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2일에서 3일 정도 보관 가능해요. 껍질째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삶아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신선할 때가 영양도 가장 풍부하고 맛도 좋거든요. 하루 적정 섭취량. 계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시니어분들은 하루에 계란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왜 1개에서 2개일까요? 계란 1개에는 약 6g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시니어분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계란 2개면 약 14g 외에 밥, 반찬, 고기나 생선에서 나머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딱 적당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란 노른자 1개에는 약 185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어요. 2015년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도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을 없앴습니다. 오히려 계란의 레시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단 이미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 1개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노른자의 지방 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거든요.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 흰자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흰자에는 단백질만 있고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없거든요. 물 섭취가 정말 핵심입니다. 계란을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왜 물이 중요할까요? 첫째,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수분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내요. 이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내는데 수분이 충분해야 신장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소변이 묽어지면서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셋째,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시니어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져서 배변이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물 섭취 방법은 계란을 드신 직후에 미지근한 물 200ml 컵으로 1컵 정도 드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 부담을 덜 줍니다. 하루 전체로 보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과 신선한 계란 고르는 법은 설명란에 따로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 주세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면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요. 냉장고에 2주 이상 보관한 계란은 피하세요. 껍질이 깨진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될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식중독에 걸리면 심각할 수 있어요. 삶기 전에 계란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아침일까요? 첫째,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점심에 과식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아침에 먹은 단백질은 하루 동안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근육은 주로 낮 시간 동안 합성되거든요. 셋째, 저녁에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저녁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꼭 드셔야 한다면 저녁 식사 시간을 일찍 하시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자,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복잡하신가요?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신선한 계란을 12분 삶아서 토마토, 브로콜리와 같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물 한 컵과 함께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그럼 이제 주의해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계란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어요. 왜 단백질을 제한해야 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요. 건강한 신장은 이걸 쉽게 걸러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걸러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또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생겨요. 신장 질환의 단계별 단백질 섭취 시엔 조심해야 합니다. 1에서 2단계인 초기엔 하루 계란 1개 정도는 괜찮아요. 3단계인 중기엔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4에서 5단계인 말기엔 단백질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해요. 계란도 단백질 식품이니까 하루 섭취량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임의로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검사로 알 수 있어요. 부종, 피로, 소변량 감소, 식욕부진 같은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또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약 중에서 일부는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데 계란과의 조합을 주의해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께서는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요. 일부 이뇨제는 칼륨을 배출시켜요.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경련, 부정맥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칼륨 보존 이뇨제는 칼륨을 몸에 축적시키는데 이 경우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해요. 계란 자체에는 칼륨이 많지 않지만 함께 먹는 채소, 토마토, 브로콜리 등에 칼륨이 많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상담에서 본인이 먹는 약이 칼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통풍은 혈액 속 요산이 많아져 관절에 쌓이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발가락, 발목, 무릎이 갑자기 붓고 아픈 게 특징이죠. 계란과 통풍의 관계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퓨린 성분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노른자에는 약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통풍이 심한 분들은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있으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내장류,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정어리, 육류, 특히 붉은 고기, 맥주 이런 음식들에 퓨린이 많으니까 피하시고 계란은 적당히 드세요. 통풍에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이상. 체중도 관리하세요. 술을 피하세요. 특히 맥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계란 알레르기 증상에는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습진, 호흡기 쪽엔 코막힘, 재채기, 천식, 호흡 곤란 증상이 있고 소화기 쪽엔 복통, 구토, 설사, 심한 경우엔 쇼크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나이 들어서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생기는 거죠. 약 복용 시간과 겹치지 않게. 특히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아요. 약 먹고 최소 30분은 지나야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계란과 약 복용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띄우세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 역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도 공복에 먹어야 해요. 약 먹고 최소 1시간은 지나야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의 칼슘 성분이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약 먹고 1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철분제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되는데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식후에 드시는 게 편하면 식후에 드시되 차는 피하세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건 괜찮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건강식품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주치의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햇볕 쬐기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분들은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계란 먹고 나서 10분에서 15분만 산책하세요. 왜 햇볕이 중요할까요? 아침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게 계란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비타민 D 부족률이 70% 이상이라고 하니까 햇볕 쬐기가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베란다에서 햇볕만 쬐셔도 돼요.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겨울에는 얼굴과 손이라도 햇볕에 노출시키세요. 단, 자외선이 강한 여름 한낮은 피하시고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3시 이후가 좋아요. 간단한 운동으로는 가볍게 걷기, 식사 후 30분 정도는 소파에 앉지 마시고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주세요. 걸었을 때 효과는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줘.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잘 돼요. 혈액순환 부분에서도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조금씩이라도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하게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으시거나 날씨 좋으면 집 주변을 한 바퀴 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요. 물 마시기 습관 만들기를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물 한 컵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과식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에 물 한 컵은 소화 촉진을 돕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특히 아침 첫 물은 따뜻한 물로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물 대신 다른 음료는 안 되나요? 커피, 녹차, 주스는 물 대용이 안 돼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요. 주스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고요.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 효소가 그 시간에 맞춰 분비돼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추천 식사 시간으로는 아침엔 7시에서 8시, 점심에는 12시에서 1시, 저녁에는 6시에서 7시. 저녁은 가능하면 일찍 드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수면에도 방해가 돼요. 계란도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녁에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의 마지막 마무리는 스트레칭으로 잠들기 전 5분만 가볍게 팔다리를 펴주세요. 잠자기 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팔을 위로 쭉 뻗고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천천히 목을 좌우 앞뒤로 움직이기.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칭의 효과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다음날 아침 부종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근육이 이완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져요.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계란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맑아지고 신장은 살아납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음식 하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 3가지. 삶은 계란과 시금치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세요. 삶은 계란과 짠 음식은 신선한 채소로 대체하세요. 삶은 계란과 차는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드세요. 올바른 계란 섭취법은 신선한 계란을 12분 삶아서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물 1컵과 함께 아침에 드세요.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주의하실 분들, 신장질환, 고혈압약 복용, 통풍,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 밤, 아니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삶은 계란 드실 때 시금치는 빼고 대신 토마토를 곁들여 보세요. 짠 반찬 대신 신선한 채소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물 1컵 꼭 마시세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할 거예요. 석 달 하시면 병원 가서 검사 수치 좋아진 걸 확인하실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말이에요. 김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고 계세요. 다만 이제는 제대로 알고 드시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편안한 저녁을, 그리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